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센터장님이 지금 서류를 구청에다 올린 상태고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진행이 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향후 센터를 차리고 나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봄날 방문간호복지센터 센터장 김다혜입니다. 예비센터입니다. 이제 이번 달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되실 것 같고 운영을 잘 하시겠죠.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 서류 준비하면서 막 힘들고 요양선생님 모집하고 이런 게 힘들었었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압박이 또 다가오더라고요.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저 혼자 그리듯이 막 하고 있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센터 오픈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모집하는 건 이제 그때 한번 모집만 해놓으면 이후에는 이런 절차를 안 밟으니까 나은데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계속 하는 거다 보니까 수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죠? 블로그도 하고 계시고 네. 유튜브도 시작하셨고 인스타도 네,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여러 가지 홍보는 계속 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할 때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관에 비치해야 되는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게 어렵더라고요. 또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맞게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가 생소하고 그 서류 작성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저희가 보통 수급자들에게 처음 연락을 받을 때 어르신 성함이랑 그 공단에서 등급 받을 때 받았던 서류들을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계약서랑 서류를 만들어 가니까 내가 찾아갈 주소 알려달라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류를 다 만들어 가죠. 처음 갈 때 준비하는 서류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외부인이 내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싫다는 걸 떠나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페이퍼 있어요.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갈 때 가져가는 거죠. 두 번째 방문을 가게 되면 여기 서류를 아까 만들어놨죠. 방문 간호를 하는 댁이랑 방문 간호 지시서도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부터 방문 간호가 시작될 예정이고 목요일 밤에 의사 선생님 모시고 제가 갈 거예요. 가서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발급을 받을 거라서 꼭 바로 전산에다 입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고 다른 댁에서 메인으로 뭘 하든 상관없이 등급 변경 필요한 댁이 있으면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등급 변경 신청하는 것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 갈 때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어 드리죠. 어르신 댁에 비치할 파일인 거고 이지케어라고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약장사 점수랑 다 입력을 하면 작성하는 게 있어요. 센터에다 둘 서류는 요양이랑 간호를 같이 이용하는 분이 요양이랑 간호를 한 센터에서 이용하는 게 좋다는 게 왜냐면 어르신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요양이 더 필요하게 되면 요양을 더 넣어주면 되고 어르신 컨디션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때는 간호가 좀 더 필요하면은 간호를 좀 더 스케줄 넣으면 돼요. 근데 센터를 다르게 되면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이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몇 회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왜 덜 들어가니 서로 경쟁이 아닌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호자도. 그래서 한 센터를 이용하는 게 좋고 저희가 아까 초기 상담 카드를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둬요. 평가의 매뉴얼에 들어갈 것만 두면 되고 처음에는 제가 5만 가지 걸 다 꽂아봤는데 산만하고 정신도 없고 굳이 필요치 않은 거 나중에 보지도 않으니까 줄 건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는 급여적인 기록지를 쓰게 되면 이분들이 실제로 한 것을 체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또 마냥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여적인 계획서에 보면 이게 시간이 있어요. 계획서에 요양 같은 거에 보면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지난번에 평가할 때 공단 직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이 시간을 다 합산해가지고 그날의 근무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가할 때도 감점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하시고 태그를 못 찍은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좀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설장이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눈알 빠지게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그리고 저희는 시범사업 기관이에요. 나중에 기관을 늘릴 거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자 건강관리 강화 시범 사업이거든요. 방문 간호할 때 태블릿을 통해서 의사랑 영상협조를 통해서 이제 컨디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해당 프로그램에다가 지시서도 입력을 하기 때문에 공단의 홈페이지에 서식 모음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체상태 질병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쓰면 되는데 이 내용들이 다 여기 한 번씩 넣어준다고 보면 돼요. 목표는 얘네를 넣고
장기요양 목표를 넣고, 그리고 필요급여 내용이나 이런 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해봐야 더 기억이 남긴 하는데, 이 서식은 다 똑같다 보니까 치매가 없는 분들은 여기는 공란으로 두셔도 돼요. 보호자 상담을 그때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쓰지만, 저희는 그냥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쓰는 거 추천드려요. 관련해서는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조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사인을 받는 거예요, 요양보호사한테. 간호도 마상 상태에서 PROM하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방문 선생님하고 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방문 간 일시를 쓰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간 사람 하시고 시설장이랑 이제 어르신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매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들이 보면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가 있죠. 보호자용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태그는 어떻게 찍었고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된지 다 확인 가능한 앱, 센터에다 보관하지 않고 수급자에만 보관해요, 이 파일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드렸다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사인을 받거든요. 요양 요원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네. 요양 보호자도 방문 간호사도 변경이 되게 되면 평가하는 항목에도 있는데, 수급자 베개 보관할 파일입니다. 이 앱도 설치를 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뭘 했나 지금 싶은 거예요. 1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플랫도 만들어 두시고 판촉물도 만들어 두시고. 저거 하고 있긴 한데. 잘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거 더 만드셨어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물품 붙여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할 거 좀 만들고, 봉투 이거 만들어낸다고 하셨고. 네, 대봉투랑 소봉투랑 만들어 두시면. 온라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뭘 만들어야 될지 잘 고민이에요. 저것도 의료 폐기물 상자도 하나 만들긴 하셔야 돼요. 급하진 않고 천천히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그 뚜껑 있는 함이면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병원에 쓰는 그 함을 계속 생각을 하느라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부에도 물어보고 해보니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요양원에만 해당이 되고, 결론은 일반 함에 뚜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보관하고 계시면 되고. 저는 판촉물 중에 저거 괜찮았어요. 우리 어르신 댁에다 들는 거거든요. 손소독제에다가 이제 이건 저희 기르면 불편해요. 왜냐면 운동하거나 할 때 무릎에 자꾸 밟히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요. 반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저희 큰 사이즈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우니까. 몸에 맞지, 딱 들러붙지 않은 걸로 준비하시면 되고, 한두 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앞치마를 저희는 처음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목욕을 했었기 때문에 방수되는 앞치마를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뻣뻣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저희가 주문해 놓은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마지막인가 한 개 더 있나 모르겠는데 다음엔 다른 걸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거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런 걸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치마도 이제 기관 이름이랑 다 들어가게 해서 맞추시면 되고, 손소독제에다가 이렇게 이름 라벨을, 기관 라벨을 붙여놓는 건데, 솔직히 저희가 가족 요양 급여가 좀 센 편이에요. 기관에 이득이 안 남는다고 보면 돼요. 제가 주는 급여는 솔직히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급여인데, 저는 수급자를 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득 안 보더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가족요양 하는 데는 이것도 못 줘요. 이거 줄 돈이 안 남아요. 가족요양 되게 씁쓸하긴 한데, 얼마 전에 가족요양 하는 댁에서 저희 1년 넘었거든요. 그분도 자녀분이 결혼했는데 축의금을 힘들었어요. 왜냐면 축의금이 다만 5만 원만 하더라도 몇 달이 지나야 이분한테 내가 5만 원을 받고, 우리는 산재보험도 떼고 뭐 우리 왔다 갔다 하고 파일 만들고 이 비용이 다 거기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달달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라포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긴 했지만, 그래서 가족요양 하는 데는 이건 안 드리고, 가족요양 하지 않은 일반 방문요양 하는 댁만, 수급자 이게 좀 더 많이 하는 댁에 그 댁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치마는 이건 다 줄 수밖에 없어요. 드리면 되고. 제가 궁금한 게 4대 보험을 들잖아요. 대표 겸 시설장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직원 중에 4대 보험 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날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문간호를 하게 되면 배상책임보험만 들고 4대 보험 나중에는 제가 일을 하고 혼자 만약 그렇죠. 하게 되면. 네, 전문의 배상책임보험만 들면 되고, 그건 뭐 금방 드니까 대신 어디에다 들 건지만 알아두고. 저희는 보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요. 14만 얼마인가? 연당? 네. 그리고 한 번에 내야 되는 거. 만약에 네, 중간에 한 번에, 그만둘 한 수도 있는 거. 뭐 그것은 상관없는 거. 어차피 그만둬도 다른 사람 또 채용할 거잖아요.
그 사람을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에 대해서 듣는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건데 직원이 바뀌게 되면 바뀌었다고 거기다 알려만 주면 되는 거고 금액은 그냥 낸 걸로 그대로 가는 거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묶음으로 가요. 뭐 간호사처럼 한 명 한 명 대상이 아니고 5명에서 10명 뭐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해서 가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바뀐다고 해서 보낼 건 없어요. 그냥 묶음 인원으로 가는 거라.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신규 직원 채용하면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쓰고 신규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필수 교육이 있어요. 필수 교육은 우리가 구청에다가 네. 보고 올리는 게 일단 필수 교육인데 그게 총 5가지가 있죠. 그 기준이 매년 12월 31일 날 근무한 사람 기준이에요.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이랑 아동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이런 식으로 총 5개가 있어요. 외부에서 받는 교육은 그거가 되죠. 그럼 신규 교육 들어서 그 교육을 듣고 수급자 관련해서 교육만 하고 그렇죠. 이 교육은 시간 될 때 들으라고 하면 되는 거고 네네. 어르신 관련된 것을 보내면 돼요.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급자랑 계약을 맺고 와서 이런저런 파일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공단에다 등록을 하고 급여조건 계획서 대신 지울 부분 좀 지우고 해서 보내주고 수급자 성함, 뭐 나이, 등급, 연락처, 주소 이 정도까지만 같이 보내죠. 그래서 어떤 거 조심해가지고 신경 써달라고 하면 되고 간호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보내주고 간호는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지도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방문간호 지시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저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시서에 그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서비스를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디서 받아올 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면 오케이인데 그렇게 안 적어주면 우리는 추가로는 못해요. 그리고 이 의료기관 한 군데는 연결 껴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받는 게 수월해요. 이분 컨디션이 바뀌어서 지시서의 내용을 좀 추가로 해야 될 때 전화만 해서 오케이만 돼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스케줄 잡기 어려운 교수님한테 받든 이랬으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이걸 추가로 받을 거예요?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간호는 동선이 먼 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 근처에 사는 간호사를 모집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 간호사 배상책임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지간 만큼 일을 해서는 배상책임 보험만큼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안 뽑고 마는 거죠. 차라리 그 범위는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바운더리만 정해놓고 그 간호는 요양은 한 달에 한 번만 필수로 가면 되니까 멀리도 상관없고 그 지역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캐릭터가 강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특히나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중단을 못하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현실적으로 구해지기도 어렵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 응시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안 구해져가지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센터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남아있어봤자 나도 힘들고 기관에도 도움될 건 없고 수급자가 이렇게 보시다가 만약에 수급자가 없어서 잠시 쉬는 것도 어제 등록이 돼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면 퇴사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일을 안 할 것 같다 싶으시면 아예 그냥 퇴사 처리해버려요. 그 사대보험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돈이 엄청 나가요.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하다가 너무 줄줄줄 굴러 나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횟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서 해야 되니까 퇴사했는지 그 기준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이 등록을 W4C에서 희망이음이라고 하는 거기를 통해서 직원 등록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퇴사 처리하는 것은 조금 더 이따 해도 돼요. 그건 급하진 않으니까. 이게 기준이 만약 이 사람이 입사를 했어. 1일 날에 입사했냐 2일 날에 입사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사람이 해당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도 떼야 되고 국민연금도 떼야 되고 다 떼야 되거든요. 기준은 60시간인데 60시간 넘게 근무하느냐 덜 하냐를 하고 1일 날 기준도 잘 보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고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빼면 돼요. 어디가 더 길게 근무했냐가 기준인 거고 똑같은 시간에 근무하게 되면 어디가 급여가 더 세냐 어디가 더 먼저 일을 했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만약에 착오로 해서 더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급이 돼요. 그리고 산재보험 그런 거 구분 없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내가 안 들고 싶다고 해서 안 드는 건 아니니까 근무시간을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달에는 60시간 넘고 다음 달에는 60시간이 안 넘을 수 있잖아요. 안 넘는 달은 빼는 게 맞는 거예요. 기준대로 있는 거대로 명확하게 다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업체를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퇴사한 게 아니고 60시간이 안 돼서 여기서 상실 처리만 하고 싶은데 거기서 그렇게 퇴사 처리처럼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가끔가다 저희 보호사님들이 물어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퇴사 처리가 됐다고 하던데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거기서 그렇게 처리했나 봐요 라고 하고 말고 있거든요. 4대 보험 그렇게 4대 보험 잘 챙겨야 돼요. 기관 운영하면서 또 사용하시는 게 이지케어 쓰시고 회계도 다른 것도 쓰고 프로그램은 그 이지케어 프로그램만 쓰고 있고 회계는 저희 법무법인 따로 맡기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있고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드는 건 이제 돈 드는 업체는 그 두 군데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W4C 들어가서 수시로 한번 봐야 그 지자체에서 공지사항을 그쪽으로 보내주니까 어떤 공지사항이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가끔가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각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에서 손 씻기 하는 이 교구를 대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 회의할 때 그걸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신청해서 손들어서 할 수도 있고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마스크 배부하는 것도 가장 많이 달라고 맨날 저희 기관이 저금에도 불구하고 하면 이제 다 받아가지고 n분의 1 다 쪼개서 수급자들이고 요양보호사님들이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얼마 그래서 더 무서운 거 막상 오픈하면 또 막막한 게 또 다가오고 한 사이클만 돌려보면 좀 낫죠 그래도. 맞아. 좀 지나면 또 어째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제 서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지를 보면 참고할 만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또 목록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일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누구나 망해. 몰라. 근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어딘가에. 굳이 수급자 파일까지는 정리 못하겠다. 냅두고 그냥 센터 것만 그나마 좀 이제 해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쓰고 여기에 양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기에 서식이 웬만한 게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따로 만들 건 없고 만들 거 없고 내가 이거 수리를 작성한다고 생각해봐요. 양식도 양식이지만 근데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다 되니까 수월하죠. 그래서 만들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없을까봐 막 이거는 교육자료는 없겠지 이러면서 혼자서 만들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할 게 많나 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혼자서 안 해도 돼 그런 거 다 하지 마시고. 혹시 그 연차나 이런 거는 그 선생님은 가시고 센터 전문가 가세요? 이런 사람 보통은 못 가긴 하는데 시설장은 1년에 열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게 고시에 나와 있는데 그 열흘이 분할해서 쓸 수가 없대요. 하루에 붙여서 열흘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루에 내가 1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그냥 그건 그 휴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시간 썼으니까 다음날 7시간 써야지 이게 안 되고 그냥 사라진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고시에 언급은 없는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입주하는 요양보호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월 한도액에 맞춰서 스케줄을 넣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을 넣어도 한도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입주라고 하더라도 주 6일 근무를 하면 하루를 쉬잖아요. 일요일날 쉬는 경우도 있지만 평일에 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도 은행 업무도 봐야 되는데 일요일은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스케줄 넣다 보니 남을 수가 있다 보니까 분할해서 하루에 2번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관 입장도 그렇지만 보호자 입장도 본인 부담은 본인이 내는 돈을 좀 줄여주기를 희망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지난번에 공단에 물어봤을 때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하는 댁이 있거든요. 야간에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니 거기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니까 수가 안에 출퇴근하는 교통비가 들어있다고 보면 된대요. 근데 입주를 하게 되면 왔다 갔다 교통비가 안 들지 않냐 이렇다는 말을 했대요. 다른 센터 통해서 또 들어보니까. 그럼 만약에 휴가 가게 되면 여기다가 선생님 그냥 휴가 이렇게 적고 가는 거예요? 따로 아니면 뭐 또 서류를 또 만들어요? 아니요 안 만들고 여기 뭐 반차 여기는 뭐 휴가 교육은 또 교육대로 근태를 넣으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산에다가 스케줄 입력을 하는데 그때 외에는 입력할 게 없어요.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연차가 따로 안 생기나요? 발생이 하나요? 없어가지고 수가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는 했다고는 했는데 그게 공단에서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묵인되는 거라고 했어요. 연차가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차를 쓰게 되면 그 어르신은 당장 돌봄이 끊기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급여 안에 워낙에 우리 지금 최저시급이 뭐 9천 얼마 이런데 우리가 실제로 주는 돈은 뭐 12,000 얼마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거기다가 연차 넣고 주휴수당 넣고 넣어가지고 그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휴수당하고 연차를 다 넣어보니까 시급이 최저가 12,399원이에요. 대충 12,400원이 되겠죠. 그것보다는 더 넘게 주겠죠. 덜 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영상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좀 이게 형성되면은 나중에 물어봐도 되잖아요. 네. 제가 또 여전히 말을 더 많이 해요.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해야겠는데. 아무튼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연이었습니다.